안녕하세요. 인슐린 의원의 이재영 원장입니다. 오늘은 지방 흡입하기 좋은 케이스에는 어떤 경우가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 이야기하려면 조금 멀리 돌아가는 것 같지만 비만이 무엇인지에 대한 조금 근본적인 이야기를 먼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경우를 비만이라고 부르고 계신가요?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우리는 보통 체중을 신장의 제곱수로 나눈 값, 흔히 체질량 지수라고 부르는 이 수치가 25에서 30 이상인 경우를 비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왜 현대사회에서는 비만을 종합대사성 질환으로 규정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비만 그 자체로는 특이할 만한 증상이 없지만 비만으로 인해 여러 다른 대사성 질환이 연쇄적으로 발병할 위험이 있기 때문인데요. 모두 잘 아시는 것처럼 여기에는 고혈압과 당뇨, 고지혈증을 비롯해 각종 심혈관 질환, 나아가 일부 암까지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만을 치료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앞의 이야기를 토대로 생각해 본다면 많은 사람들이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이것이 단시간에 본인이 원하는 만큼의 체중을 감량하고 마는 그런 것은 아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비만의 치료란 비만과 연관된 합병증의 발병을 예방하거나 또는 그 위험도를 낮추는 것이 될 겁니다. 여기에는 비만한 상태 그 자체를 근본적으로 벗어나는 점도 내포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혹시 여기 비만의 치료법 가운데 지방 흡입은 포함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 계셨나요? 비만의 치료법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는 기본적인 생활습관의 개선과 식이요법, 운동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다 식욕을 억제하는 약물 또는 흡수를 저해하는 약물 등을 복용하면서 이러한 개인적인 개선 의지에 약물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온라인상의 지식백과 등을 찾아보게 되면 약물요법을 해도 체중 감량에 실패하는 경우 수술을 시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의미하는 수술이 지방 흡입은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서 의미하는 수술은 위의 일부를 절제하는 위소매 절제술 또는 위우회술 등의 외과적인 수술을 뜻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근본적인 의미로서의 비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말씀드려 본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요. 대부분의 분들이 막연하게 생각하시는 살을 뺀다는 것이 반드시 비만을 치료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본인의 라이프 스타일과 식이 습관에 대해 철저하게 되돌아보고 이후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려는 마음가짐이 비만을 치료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기에 말씀드린 이유들을 생각해 보신다면 살을 빼기 위해 지방 흡입을 한다거나 비만을 치료하기 위해 지방 흡입을 하러 병원에 오시는 것은 처음부터 잘못된 생각으로 병원을 방문하시는 셈이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께서 지방 흡입은 몸의 지방을 심미적인 관점에서 흡입하여 전보다 나은 몸매를 만드는 성형수술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타고난 얼굴이나 몸의 모양의 일부가 노력만으로 바꿀 수 없을 때 성형수술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아무리 어떤 방법으로 노력해도 본인의 타고난 눈이나 코의 모양을 바꿀 수는 없죠. 지방 흡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아무리 체중 감량을 해도 노력을 해도 살이 잘 빠지지 않는 부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잘 빠지지 않는 부위를 수술의 도움을 받아 제거하여 그 부분을 보다 예쁘게 만들어내는 것이 지방 흡입 수술의 본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은 사람마다 달라서 누군가에게는 턱살이 될 수도 또 누군가에게는 팔뚝이나 아랫배 등의 다른 부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일부 남성분들에게는 여유증도 해당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본인이 타고난 체형에 따라서 지방 흡입의 결과 또한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다음 편에는 그래서 어떠한 체형이 지방 흡입을 하면 상대적으로 보다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